네, 안녕하세요. 네, 90조 2항부터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상표법 90조 2항인데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 효력 제한 사유와 관련해서 90조 1항, 즉 통상의 상표권의 효력 제한에 관련된 90조 1항까지 봤죠. 그런데 지리적 표시 단체 표장권 등에 대한, 즉 지리적 표시 관련 권리에 대한 지리적 표시 증명 표장권이 있죠. 자, 해당 그렇죠. 지리적 표시 단체 표장, 증명 표장에 대해서는 90조 2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0조 2항을 보니까 지표 단만 있는데요. 지리적 표시 증명 표장에 관한 내용은 없는데요. 그럼 왜 지리적 표시 증명 표장까지 얘기를 하시나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자, 2조를 가시면, 자, 2조 사항을 보시겠습니다. 2조 사항을 보시면, 지리적 표시 증명 표장에 관하여는 이 법, 즉 상표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표 단, 즉 지리적 표시 단체 표장 규정을 적용한다 되어 있죠. 그래서 법조문 중에 지표 단만 규정이 되어 있어도 지표 증 얘도 당연히 적용된다. 그렇죠? 그렇게 특별히 증명 표장에 관해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표 단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90조 2항도 지표 단만 주어로 기재되어 있는 조문이지만 지표 증, 즉 지리적 표시 관련 권리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하나만 더 예를 들어 볼까요? 34조 1항 8호를 가보겠습니다. 자, 8호를 가면 선출원 타인 등록 지표단과 동일 유사한 상표의 후출원, 그런 후출원이 출원되면, 그렇죠? 배제가 된다. 그 등록이 배제된다. 라는 조문인데, 여기에도 34조 1항 8호에도 지표단, 즉 지리적 표시 단체 표장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대로 읽어볼게요. 지표 증을 적용해서 8호 보시면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된 지리적 표시 증명 표장과 동일 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 상품과 동일하다고 인식되어 있는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지리적 표시는 동일 상품에 한해서만, 그렇죠, 지리적 표시는 인식이 되기 때문에 7호와 달리 상품은 동일 범위로 한정되고,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죠. 14호 이런 거 배제하고, 예외적인 13호 자체가 상품 범위 제한이 없기 때문에 14호도 상품 범위 제한이 없는데, 그런 경우들을 제외하고는 동일 범위로 한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표 증에 대해서 규정이 명시적으로 없더라도 2조 사항에 의해서, 2조 사항이 아닌가요? 자, 2조 사항 맞죠? 2조 사항에 의해서 지표 증까지 적용이 된다. 기억하시고, 혼자 보실 때도 염두에 두고 법조문이나 기본서 내용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90조로 다시 돌아갈게요. 자, 90조 2항이 근데 굳이 따로 90조 1항과 있는 이유는 효력 제한 범위가 달라서. 왜 다르죠? 다른 권리니까. 다른 권리니까가 무슨 말입니까? 상표는, 그렇죠, 상품 출처 식별 기능을 하고, 지표 단, 지표 증, 즉 지리적 표시 관련 권리들은 지리적 출처 식별 기능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 물론 지리적 출처 식별 기능을 통해 상품의 출처를 식별하는 기능을 결국 종국적으로 하게 되긴 하죠. 그렇지만 지리적 표시 단체 표장권 등은 지리적 출처 표시, 즉 상품 출처 표시가 아닌 지리적 출처 표시 식별 기능이 기본적인 기능, 본질적 기능이고, 그에 따라서 요부, 상표의 구성 중 요부로 볼 수 있는 구성이 다르죠. 그래서 33조 1항 3호랑 33조 1항 4호 생각해 보시면 뭐죠? 33조 1항 3호는 기술적 표장인데 그 안에 산지 같은 것들이 있고, 원산지. 33조 1항 4호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관련된 내용인데, 자, 33조 1항 3호와 4호는 본질적 식별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33조 1항 1호 내지 7호 중 하나이고, 통상의 상표에서는 해당 구성은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기 전까지는 요구가 될 수 없죠. 네, 죄송합니다. 그러나 지리적 표시 관련 권리에서는 지리적 표시 부분이 요부에 해당하고, 그 부분을 효력 제한하면 지표단이나 지표증을 받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상의 상표랑 효력 제한 사유가 다르다까지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90조 2항을 보시면 1호
제1항 1호, 2호, 5호에 해당하는 상표죠. 1호는 뭐죠? 상호권이나 인격권 보호를 위한 효력 제한 사유인데, 자, 1호 그대로 올라가 보시면 자기의 성명, 명칭, 상호 등을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하는 상표인데, 이거는 지표 단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효력 제한 사유로. 2호 보시면, 자, 보통 명칭과 기술적 표장에 대한 효력 제한 사유인데, 보통 명칭이야 동일하게 적용되는데, 기술적 표장 중에 산지는 제외한다 라고 되어 있어서, 산지에 해당하는 지리적 표시라고 하더라도 지표 단에서는 요부에 해당하고 따라서 효력 제한되지 않는다까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5호는 뭐죠? 5호는 기능적 표장, 법률상 기능성 있는 표장에 관한 거고요. 자, 1호와 5호는 그대로 적용되고 2호는 그대로 적용되는데 그 중에 산지에 관한 내용은 제외되기 때문에 지표단의 구성인 지리적 표시의 산지 해당 구성은 타인의 자유사용이 보장되지 않고 효력이 제한되지 않으므로 무단 사용 시 침해가 된다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 보시면, 자, 관용표장인데, 관용표장 효력이 제한됩니다. 그런데, 상품이 유사 범위가 아니라, 지표단 지정 상품과 동일성 인정되는 상품에 대하여로 한정되죠. 그렇죠. 지리적 표시 자체가 동일 상품에 대해서만 지리적 표시로 기능한다. 즉, 제주라는 지리적 표시는, 감귤에 대해서는 지리적 표시지만, 사과라는 상품, 즉, 감귤과 사과는 같은 과일이니까 유사한 상품이거든요. 그러나 사과에 대해서는 지리적 표시로 작용할 수 없다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3호 보시죠. 지표단과 지정상품이 동일하다고 인정되어 있는 상품에 사용하는 지리적 표시로서 해당 지역에서 그 상품을 생산, 제조, 가공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 간단하게 줄이면 뭐죠? 해당 지리적 표시에 대한 정당 사용자죠. 정당 생산자, 정당 사용자가 사용하는 지리적 표시. 여기까지가 뭐죠? 자, 이런 거죠. 지리적 표시 단체 표장은 지표 단체 표장권자와 그 단체원이 사용할 수 있죠. 단체 표장권이니까요. 그런데 단체원이 아니지만 제주 지역에 감귤을 생산하는 정당 생산자가 있다고 할 때 일반적인 단체 표장처럼 단체 표장권자와 단체원만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할지 지리적 표시의 특성, 즉 제주 지역 정당 생산자라면 제주라는 표장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단체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주 지역에서 감귤을 생산한 농가라면 제주라는 지리적 표시를 자유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지 역시 후자죠. 그러니까 지리적 표시 제도의 취지에 따라서 단체 표장권자나 단체원이 아닌 정당 생산자 등도 지리적 표시를 자유 사용할 수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3호의 효력 제한 사유에 포함되어 있다까지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경기도 광주와 광주광역시와 광주처럼 동음이어 지리적 표시가 있죠. 그래서 동일한 상품에 대해서 자, 둘 다 그렇죠? 정당 생산자들이 있는 겁니다. 각각 있어요. 그리고 지역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경기도 광주에 있는 정당 생산자나 그렇죠? 광주 광역시에 있는 정당 생산자 등 모두 광주라는 지리적 표시를 자유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역이 다르니까 서로 후추론 배제효가 미치지 않고요. 그렇죠? 자유 사용도 가능하게 보장되어 있다. 3호가 그 내용입니다. 4호는 기득권 보호 조항인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롯데, 제주, 감귤과 같은 통상의 상표권이 지리적 표시 단체 표장권 제도가 도입되기 전에 롯데라는 기업에 의해서 등록이 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렇죠? 제주, 감귤만 출원하면 감귤 주스 등에 대해서 아니면 감귤 상품에 대해서 등록이 불가능하죠? 왜? 제주는 산지 또는 현지명, 현지화 지리적 명칭에 해당하고 감귤은 감귤 주스에서는 원재료가 될 거고 감귤에 대해서는 감귤의 보통 명칭에 해당하니까 전체적으로 식별력이 없기 때문에 제주, 감귤만 딱 출원하면 출원이 거절된단 말이에요. 식별력 부족으로. 그런데 롯데가 부과가 되면 롯데가 식별력이 있는 저명 상표이기 때문에 롯데, 제주, 감귤 전체적으로는 식별력이 인정돼서 등록이 가능하죠. 그래서 등록을 받아놨습니다. 통상의 상표로. 그런데 지표단이 들어와요. 그러면 제주 지역 정당 생산자, 감귤의 생산자 등이 단체원으로 모인 그렇죠? 법인이 있고 그 법인이 지표단을 출원합니다. 제주라는 표장을 출원하면 감귤이나 감귤 주스 등의 상품에 대해서 등록이 됩니까? 안 됩니까? 등록이 되죠? 롯데, 제주, 감귤이 있어도 롯데, 제주, 감귤은 통상의 상표권이기 때문에 그 요부가 롯데고요.
지표단으로 출원한 제주 감귤이나 제주 등의 경우에는 제주가 요부이기 때문에 요부가 서로 다르고 양 상표는 서로 비유사함으로 상품이 동일해도 비유사한 상표로서 34조 1항 7호가 문제되지 않아서 등록이 됩니다. 그러면 선출원 등록상표인 롯데 제주 감귤과 지표단, 후출원 지표단인 제주 또는 제주 감귤이 공존하는 상황이 되는데, 자, 후출원 지표단인 제주나 제주 감귤은 선출원 등록상표의 상표권자인 롯데 측에서 롯데 제주 감귤을 사용할 때 침해를 주장할 수가 있을 수도 있어요. 왜? 제주나 제주 감귤의 요부는 제주인데 선출원 등록상표에도 제주가 공통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부가 동일하니까 양 상표는 유사하다고 볼 수 있고, 그 경우에 자, 선출원 등록상표권자이지만 후출원 지표단의 침해가 문제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4호에서 확실하게 기득권을 보장해주고 선출원 등록상표권자가 동일 범위에서 그대로 사용하는 걸 보장해주기 위해서 4호의 효력 제한 사유가 따로 법정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4호를 보시면 선출원 등록상표가 지표단과 동일 유사한 지리적 표시를 포함하고 있을 때, 즉 롯데 제주 감귤이 후출원 지표단에 제주를 포함하고 있을 때, 자, 선출원 지표단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선출원 상표권자인 상표권자 또는 그 전용 사용권자 또는 통상 사용권자가 지정상품 감귤이나 감귤주스에 사용하는 제주, 롯데 감귤에 해당하는 표장 그대로 사용하는 등록상표는 효력이 제한된다까지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어렵죠. 90조 2항이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데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사망은 90조 1항 1호와 관련되어 있죠. 그래서 물론 90조 2항 1호도 같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2항 1호에서 제1항 1호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망 보시면, 자, 90조 1항 1호에 해당하면 제3자의 자유사용이 가능한데 부정경쟁의 목적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 즉 효력 제한을 주장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부정경쟁 목적은 따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제3자가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입증한다? 그렇죠? 상표권자가 자유사용을 막는 근거로서 상표권자의 입증 사항입니다. 그래서 부정경쟁 목적이 있으면 상표권자가 입증해야 된다까지 같이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91조 넘어가겠습니다. 자, 91조 보시면 등록상표 등의 보호범위인데 1항 등록상표의 보호범위는 출원서에 적힌 상표 및 기재사항에 따라 정해진다. 그렇죠. 출원서의 표장과 상품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자, 2항 보시면 지정상품의 보호범위는 그렇죠. 출원서나 상품 분류 전환 등록 신청서에 기재된 상품에 따라 정해진다. 시험에 잘 출제되는 조문은 아니겠습니다. 92조 가시면 자, 타인의 디자인권 등과의 관계 나옵니다. 자, 1항 보시면 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는 원래 어떤 걸 할 수 있습니까? 등록상표를, 그렇죠? 상표권자는 그 전 범위를 자유사용할 수 있고 전용사용권자나 통상사용권자는 사용권 설정한 범위 내에서 자유사용할 수 있죠. 그런데 자, 원래는 전용권이 있는데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경우에 그 사용상태에 따라서 출원일 전에 출원된 타인의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그 다음에 출원일 전에 발생한 타인 저작권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자, 잘 보시면 상표권이 없죠. 이 경우에는 지정상품 중 저촉되는 지정상품에 대한 상표의 사용은 앞에 나열된 특허권자, 실용신안권자, 디자인권자 또는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사용할 수 없다. 동의받지 않고 사용하면 특허권 등에 대한 침해가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89조 본문에서 상표권자의 독점권을 보장하고 있는데 그 전용권, 적극적 효력은 그렇죠. 제한되는 경우가 있고 그 중에 하나가 92조 1항과 92조 2항입니다. 근데 1항 먼저 보면 자, 상표권과 특허권, 상표권과 실용신안권, 상표권과 디자인권, 상표권과 저작권 저촉되는 경우를 각각 나열하고 있는 거죠. 결국에. 그런데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권은 출원 후에 등록을 받아야지만 권리가 발생하고요. 저작권은 책상에 앉아서 일기를 쓰면 일기를 씀과 동시에 저작권은 무방식주의라고 해서 바로 발생을 하는데, 그래서 발생이라고 되어 있는 이유가 그 이유입니다. 그래서 저작권과 저촉되는 경우,
보통 이제 상표가 저작되는 저작권은 로고 등을 생각하면 되겠죠. 로고 등이 미술 저작물, 도형 저작물 등으로 보호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상표권과 상표권 간에 그렇죠? 저쪽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데이터 팩토리 판례가 최근 전환없이 판례가 있죠. 그래서 92조 1항에 상표권 간의 저촉 관계가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 후출원 등록상표권자가 선출원 등록상표권자와 저촉되는 경우 무슨 말입니까? 원래는 선출원 등록상표가 있었고 그와 유사한 범위의 후출원이 있는데 원래 그러면 특허청 단계, 심사 단계에서 걸러졌어야 되죠. 즉 거절이 됐어야 되는데 거절되지 않고 착오로 등록도 됐습니다. 그 경우에 나도 상표권자야 이러면서 쓸 수 있느냐? 이의기조 89조 본문에 따라. 그런데 안 된다. 네가 아무리 상표권자를 하더라도 그렇죠? 89조 본문에 따라 전용권이 보장되지만 선출원 등록상표권자와 저촉되는 범위에서는 자유 사용할 수 없으니까 그 후출원 등록상표가 그렇죠. 34조 1항 7호 등을 이유로 무효로 되기 전, 즉 무효신규로 확정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그렇죠. 사용하는 건 침해다라고 판례가 판시를 했습니다. 즉 92조 1항의 명문 근거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침해를 긍정한 사안이죠. 자, 그 판례가 중요하니까 같이 기억을 하시고요. 즉 무효신결 확정 전이라 하더라도 상표권자가 상표권을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침해가 되는 경우가 있다까지. 그래서 유상보정재남, 즉 침해 성립 요건에서 정당 권한의 하나로서 등록권리자의 항변이 후출원 상표권자의 경우에는 주장할 수가 없게 되었다까지 같이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상표법을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분들이 아니면 지금 조문 특강에서 말씀드리는 이런 내용들은 좀 난이도가 높죠. 그래서 혹시 이제 일반인 분들이 들으실 때는 이런 내용들은 너무 어려운 내용들이니까 좀 감안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92조 1항은 상표 출원일보다 더 빨리 출원한 경우, 더 빨리 발생한 저작권 등의 경우에 적용됩니다. 그래서 동일자이거나 상표의 출원이 더 빠른 경우에는 92조 1항은 문제되지 않는다까지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92조 2항 보시죠. 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는 그렇죠. 그 등록상표의 사용이 부정경쟁방지법 2조 1호 파목에 따른 부정경쟁 행위에 해당하면 자, 해당 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서는 역시 사용할 수 없고 동의받지 않고 사용하면 부정경쟁 행위, 즉 파목의 부정경쟁 행위가 된다. 그 얘기입니다. 파목은 내용 보시면 자, 파목을 보시면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를 신의 측에 반해서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무단 사용하면 그 다음에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고 손해를 끼치면 뭐 이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부정경쟁 행위로 본다라는 겁니다. 이 경우에 상표권자의 사용이라도 동의 없이 사용하면 부정경쟁에 해당한다까지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3조 보시죠. 상표권 등의 이전 및 공유 보시죠. 1항 상표권은 지정상품마다 분할 이전이 가능합니다. 자, 상표권은 여러 개의 상품을 지정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리고 그 여러 개의 상품은 꼭 유사할 필요도 없고 비유사한 상품도 섞여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 의류와 화장품과 가방이 지정되어 있으면 전부 다 비유사 상품이에요. 의류, 화장품, 가방은. 그래서 의류에 대한 상표를 뚝 떼어내서 이전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의류, 화장품, 가방에 대한 상표가 갤럭시예요. 그러면 갤럭시에 대한 의류에 대한 상표권만 뚝 떼어내서 타인에게 분할한 다음에 줄 수 있다. 즉 상표권의 일부 처분이죠. 가능한데 단서가 있어요. 이 경우 유사한 지정상품은 함께 이전해야 합니다. 만약에 화장품이 있고 스킨 로션이 같이 있는데 갤럭시라는 상품이 지정돼 있어요. 근데 화장품에 대한 상표권은 그대로 가지고 있고 스킨 로션에 대한 상표권만 타인에게 분할 이전을 해요. 그러면 갤럭시라는 동일한 표장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갑이라는 사람은 화장품에 대해 갖고 있고 을이라는 사람은 스킨 로션에 대해서 갖고 있어가지고 각자 사용한다고 해봐요. 그러면
유사한 상품이기 때문에 출처에 오염동이 발생하죠. 그러니까 그 경우에는 분할 이전을 제한하고 있다 입니다. 근데 함께 알아두시면 좋을 게 뭐냐, 갤럭시에 대한 상표권이 화장품에 등록되어 있고요, 별개의 상표권으로 갤럭시에 대한 상표권이 스킨로션에 등록되어 있어요. 그 경우에 갤럭시에 대한 스킨로션에 대한 별개의 상표권을, 그렇죠, 두 개의 상표권 중에 하나를 이전하는 거, 즉 상표권의 유사 상표권의 이전 자체는 제한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하나의 상표권 내에 유사한 상품이 지정되어 있을 때에는 그 분할 이전이 제한됩니다. 93조 1항 단서에 의해서. 그러나 여러 개의 유사한 상표권, 즉 표장이 동일하더라도 설사 상표권이 다르게 아예 별개의 상표권을 있는 경우에 복수개의 상표권 중에 하나를 타인에게 이전하는, 즉 유사 상표권의 이전 자체는 제한이 없다. 다만 나중에 이따 보시겠지만 119조 1항 5호의 취소 사유가 있긴 합니다. 자, 그런데 93조를 보시면 일단 분할 이전 자체 1항에서 본문 자체는 제한이 없는데 유사한 지정상품의 분할 이전만 제한이 있다까지 기억을 하시죠. 자, 2항 보시죠. 참고로 93조 1항 단서를 위반하면 119조 1항 4호 취소 사유입니다. 자, 기억을 하시고 2항 보시면 공유면은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지분 양도, 그 다음에 지분 목적 질권 설정이 안 되죠. 이거는, 그렇죠. 자, 공유자들이 개인이에요. 다. 그냥, 개털인 개인인데, 공유자 중에 1인이 갑자기 그걸 삼성전자한테 상표를 일부 이전해버립니다. 아니면 질권 설정해요. 질권이 실행되면 상표권이 결국 이전되죠. 그 경우에, 그 지분이 이전되긴 하겠지만, 그 경우에 개인들끼리 꽁냥꽁냥 사업하려고 했는데 삼성전자라는 공룡이 들어와요. 그렇죠? 공유자 중 1인도 상표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잖아요. 상표 전체를. 민법의 공유랑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 삼성전자가 갑자기 공유자 중 1인을 들어와 버리면 완벽한 자유 사용이 가능하고, 그 경우에 종전 공유자들의 이익을 침해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동일한 취지로 사망도 마찬가지예요. 상표권이 공유인 경우에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모두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사용권 설정 못합니다. 자, 그 다음에 사항 보시면 업무 표장권을 양도할 수가 없는데 업무와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업무 표장권을 양도할 수 있다까지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이 경우에 특허청장의 허가 등까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기출낸 적이 있어요. 자, 5항 보시면 34조 1항 1호 다목 단서, 그 다음에 라목 단서, 그 다음에 3호 단서. 이 내용은 보세요. 보시면, 자, 출원인 적격에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해당 업무를 하는 자만 직접 출원했을 때 등록이 가능하죠. 근데 그냥 이전을 할 수 있게 한다? 그러면 업무를 영위하지 않으면서도, 그렇죠, 상표에 관한 권리만 이전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단서 보시면 다만, 자, 관련 업무와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전할 수 있다까지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항 보시면 단체 표장권 이전할 수 없습니다. 단체 표장권은 출원인 적격에 제한이 있죠. 법인으로 제한이 있으니까 함부로 이전할 수 없고, 자, 다만 법인의 합병의 경우 조건 1, 그 다음에 특허청장의 허가를 받아서 조건이, 그래서 이전할 수 있다. 그래서 조건들이 다 충족이 되면 이전할 수 있습니다. 7항 보시면 증명표장권도 증명 능력이 있어야 되니까 함부로 이전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 보시죠. 다만 해당 증명표장에 대하여, 자, 3조 3항에 따라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즉 증명 적격이 있는 자죠. 증명하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이고, 그 업무와 함께 이전하는 경우에 허가를 받아서, 그렇죠? 자, 증명표장은 출원인 적격이 있는 자여야 되고요. 조건 1, 그 다음에 업무와 함께 이전해야 되고요. 조건 2, 특허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조건 3까지 기억을 하세요. 자, 법인 합병의 경우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단체 표장이야 출원인 적격이 법인으로 제한되지만 증명표장은 개인도 가능하죠. 법인 외에. 같이 기억을 하시고, 자, 8항 보시겠습니다. 업무 표장권이나, 자, 다 업무와 관련된 거죠. 34조 1항 1호 다목 단서, 라목 단서, 3호 단서. 이에 따른 상표권, 단체 표장권, 증명 표장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은 설정할 수 없다. 왜? 질권을 설정하면 저 상표권자들이 채무자가 되는 거잖아요. 채무자로서 질권 설정자가 되는 거잖아요. 채무를 혹시 갚지 못하면 질권자가 질권을 실행해서 결국 경락을 통해서 상표권이
타인에게, 제3자 등에게 이전될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전이 자유롭지 않은 권리들이니까 질권도 설정할 수 없게 막아놨다까지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랑에 사용권 설정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뭐 입법 불비란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질권 설정은 못하지만 사용권 설정 제한이 명문으로 있진 않니 사용권 설정을 할 수 없다라고까지 보기는 어렵습니다. 조문상. 그것까지 같이 기억하시길 바라고. 자, 94조 보시죠.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상표권의 분할 보시면 1항 상표권의 지정상품이 둘 이상인 경우에 그 상표권을 지정상품별로 분할할 수 있다. 그러면 분할 이전과 분할의 차이는 뭐예요? 분할 이전은 분할 후에 이전까지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다? 한 명의 상표권자였는데 그렇죠. 상표권자가 2인 이상으로 바뀌어버리죠. 그런데 분할은 뭐죠? 그냥 상표권의 상품별로 나누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여전히 상표권자가 1인입니다. 그래서 분할의 경우에는 유사상품 분할해도 분할 허용해도 아무 문제가 없죠. 그래서 자 유사상품의 분할 이전은 제한되지만 유사상품의 분할은 그 후에 상표권자가 여러 명 돼서 출처의 오인운동 문제가 안 생기잖아요. 그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분할은 자유롭다까지 기억을 하십시오. 2항 보시면 제1항에 따른 분할은 자 무효심판이 청구된 경우에는 심결 확정 전까지 할 수 있는데 주의하실 건 상표권이 소멸된 후에도 자 117조 1항에 따른 무효심판은 상표권이 소급 소멸하잖아요. 그러니까 자 상표권이 소멸된 후라는 건 뭐죠? 존속기간 만료나 포기 등록이나 그렇죠. 이러한 이유 등으로 장래를 향해서 소멸한 경우에도 소급 소멸되는 걸 감안해서 할 수 있다는데 자 별 실익이 없기 때문에 현재 상표법 제도 하에서는 그냥 그렇죠. 분할은 무효심판 청구 시에 심결 확정 시까지 상표권이 소멸된 후에도 할 수 있다. 이 조문만 정확하게 그대로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94조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95조부터는 다음번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